돈이 몰리는 곳 명동 부테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세금을 책임지는 절세미녀입니다. 세금이지입니다. 아니 지금 인사한 거 맞죠? 아 인사 네 한 거죠. 거의 뭐 이제 내일 퇴사하는 사람처럼. 설마 제가 드디어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기생 저는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네, 네. 뻥입니다. 다시 단정하게 네. 아니죠. 그러게요. 제 텐션 너무 떨어져요. 방금 좋았는데. 아 그럼 상상이라도 계속 해볼까요? 퇴직한다고 좀 상상을 해보면 우리 또 마지막 돈 퇴직금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은 퇴직금에 관련한 세금 얘기해보는 거 어떨까요? 너무 좋죠. 네. 사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의 로열티가 또 굉장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네.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어쨌든 퇴직금 세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금들이랑 좀 다르죠. 굉장히 장기간 우리가 근속하면서 쌓아온 세금이기 때문에 계산 방식이 좀 다르다고 들었는데 퇴직소득세는 어떤 식으로 혹시 계산하는 건지 예시를 좀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퇴직금 소득세, 퇴직소득세 몇 프로인가요?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퇴직소득세는 딱 퍼센트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대략적으로 20년 내가 일해서 퇴직금 한 1억 정도 받았다. 그러면 세금이 1억 정도 받으면 한 110만 원 정도가 돼요. 생각보다 부담스럽진 않네요. 그렇죠. 사실은 이 계산 방식에서 좀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퇴직금을 내가 일한 기간으로 나눠가지고 세금을 계산하고 그렇게 되면 세금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 후에 다시 한번 근속연수를 곱하는 식으로 조금 특이한 방식으로 연분연승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긴 기간 축적된 자금에 대한 세금이라는 특이점을 반영해서 좀 특이하게 계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오래 일한 사람은 세금이 좀 줄어드는 구조다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이해를 하면 네. 될까요? 그러면 이 퇴직소득세라는 거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우리가 세금을 좀 아끼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퇴직금을 연금으로 좀 쪼개받으면 퇴직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네. 제가 한번 얘기해볼까요? 우리가 일시로 받는 것도 방법이지만 우리가 계속 떠들었던 그 IRP 계좌에 넣어서 받으면 좀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금 범위 내에서 받게 되면 우리가 납부해야 될 2년 퇴직소득세 중에 30%를 감면해서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10년이 지나게 되면 10% 더 얹어서 40% 감면을 또 해줍니다. 연금으로 쪼개서 받게 되면 무조건 세금의 30% 혹은 40%를 감면을 해준다. 굉장히 사실 솔깃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알잖아요. 퇴직금. 한 번에 그냥 큰 돈이 빵 들어오는 그 재미로 사실은 퇴직금을 받는 건데 연금으로 사실은 받는 게 싫을 수도 있단 말이죠. 목돈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케이스별로 좀 절세 방안을 구분해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나는 돈이 되게 많다. 그리고 이제 퇴직은 했지만 다른 소득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런 분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당장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10년 이상으로 연금을 받는 것을 설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소액이라도 연금 수령을 신청을 하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30% 감면이 되는 걸로 10년 동안을 채우고 그리고 10년이 지나게 되면 40% 감면이 가능하니까 이때 비로소 조금 더 큰 금액을 연금으로 한 덩어리씩 받게 되면 받는 시기는 뒤로 미뤄지지만 어쨌든 세금은 좀 감면받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절세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반면에 당장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는 혹시 절세 팁이 따로 없을까요? 사실은 그냥 목돈으로 받는다라고 하면 정해진 퇴직소득세를 100% 다 내줘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정말 중요한 절세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연금으로 받을 생각이 없더라도 첫 해년도에 무조건 연금으로 개시를 했다가 해지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내가 연금 수령을 신청하게 되면 나에게 정해져 있는 연금 수령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한도까지는 내가 첫 번째 연도에 연금을 받는다라고 해서 그 한도까지는 연금으로 30% 감면을 받아서 세금을 내고 그 이후에 나 마음이 변했다.
그냥 일시금으로 받겠다, 바꾸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을 통해서 약간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덩어리라도 30% 감면을 받는 방법으로 그렇죠. 접근을 해보자,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절세 미녀님은 근데 그 퇴직금이 들어오면 일시에 받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이제 10년 이상 연금으로 이렇게 받고 싶으실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돈이 별로 없어요. 재테크 우리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좀 부동산도 생기고 임대소득도 나오고 다른 소득이 좀 생긴다라고 하면 말씀해주신 방법대로 그때 퇴직금을 열고 싶네요. 맞아요. 이게 절세 방법이 참 네. 이게 약간 그 곰이랑 호랑이랑 이렇게 마늘이랑 그 쑥갓 먹으면서 지내는 것처럼 10년의 네. 긴 터널을 지나가야 된다는 게 그렇죠. 이게 참 쉽지는 않은 일 같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그 우리가 퇴직금을 한 방에 IRP 계좌에 팍 넣어놓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운용 수익이 생길까요? 당연히 생기겠죠? 안 생길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투자를 잘하면 생기는데 그렇죠. 네. 맞아요. 투자를 잘 못하면 오히려 까먹을 수도 있죠. 이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뭐 세금 신고를 조금 고려해 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퇴직금을 다 소진하고 이게 이제 운용 수익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가 언제인지를 좀 이렇게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운용 수익은 우리가 연금으로 받게 되면 3에서 5%라는 저율의 세금만 과세를 하게끔 되어 있고, 이것도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그때 우리 IRP 시간에 배운 것처럼 16.5% 세금을 내고서 일시금으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이 정도의 팁이 있겠네요. 네. 처음에 너무 좋았다. 네. 어쨌든 그러게요. 간에 우리 상상할 언젠가는 때가 좋네요. 맞아요. 우리 언젠가는 퇴직을 하게 되니까 네, 그때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다시 공손하게 한번 네. 이 영상을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또 하겠습니다. 열심히 우리 또 회사 다녀야 되니까 네. 절세 꿀팁은 명동 부테크로